같아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학교에서도 코딩 교육을 강조하고 있죠. 학교에서 이 코딩 교육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나도 잘 모르는 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이 코딩 교육을 생소하게 느끼시는 학부모님은 뭐 저뿐만이 아닐 텐데요. 선생님, 그런데 이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면서요? 그렇죠. 코딩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상한 것을 컴퓨터 언어를 통해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집에서 학교까지 올 때 어떻게 왔나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말로 대답하면 뭐 횡단보도 건너서 우회전했어요. 뭐 신호등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코딩으로 구현을 하면 집에서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 오면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고 그 신호등이 깜빡이는 시간은 몇 초, 이런 세세한 것을 다 생각하고 계산해내서 구현해내는 거죠. 굉장히 쉽게 좀 이해가 되네요. 되게 네.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요? 오, 대박입니다, 선생님. 오. 이런 뭐 작업들은 IT 작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껏 상상하고 또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은 상상력과 뭐 창의력, 논리적으로 조건을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결국에는 수학과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죠. 그럼 그 상상한 거를 뭐 구현해낼 수 있다면은, 네. 제 그 미래의 아내 될 사람의 얼굴을 구현해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제가 막연하게 그냥 그 큰 눈에 오뚝한 콧날, 네. 앵두 같은 입술, 계란형의 얼굴 이렇게 했는데 네. 이걸 코딩으로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코는 몇 센치, 눈은 유리는 뭐 지름이 몇 센치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주. 선생님,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예, 성형외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코딩이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더 뭐 눈에 불을 켜실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좀 제대로 좀 가르쳐줘야겠다.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나요? 우선은 엄마부터 우리 아이들이 왜 코딩을 배워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정확히 알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지금은 IT가 모든 것에 기반이 된 시대입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가 이 시대의 중심이 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딩 또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 가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그렇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처럼 말이죠. 네. 엄마들은 이 코딩 관련된 그 내용이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인강만 좀 들어도 코딩은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다 먼저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좀 접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특히 코딩 관련 동영상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하시다 보면 엄마가 먼저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마음은 좀 편안해지는데요. 이게 또 어쨌든 컴퓨터랑 관련된 일이라서 나는 뭐 컴퓨터도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런 엄마들은 좀 걱정이 더 될 것 같기도 해요. 저 코딩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부담을 가지실 것 그럼요. 같은데 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코딩 또한 이제 수학 공부처럼 실물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중에는 코딩 관련된 교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도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골라주시는 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조작해 보시고 쉬운 것부터 만들면서 어떻게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익히시면서 감을 잡아보세요. 엄마와 이런 활동에 익숙해진 친구들은요 정말 멋진 로봇도 만들고 조종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도 이렇게 좀 로봇 같은 거 좀 복잡한 거 할 때 엄마는 좀 간단한 거 있잖아요. 간단한 거. 그 뭐 강아지라던가, 그죠? 예, 호랑이라던가 뭐 이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호랑이 간단한 거 맞죠? 어려운가요? 네. 아이와 함께 이렇게 배운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같이 해본다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르쳐야 한다, 뭐 이런 압박을 가지시면은 겁이 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이와 함께 활동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수학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을 공식을 완벽하게 알아서 아이한테 이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은 또 아니잖아요. 그냥 이 코딩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아이가 옆에서 할 때 조금씩 그냥 같이 함께 아이디어도 좀 내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코딩 교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수학 고민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오랜만에
아버님이 함께 손을 잡고 나와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수학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평소에 아버님의 고민부터 들어보죠. 이제 석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는 학원도 안 다니고 선행학습도 안 하고 있는데요. 주말마다 제가 계속 공부를 지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우는 것도 많을 거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석현이가 학습을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버님이 참 자상하시네요. 일단 이렇게 아버님이 아이의 수학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데요. 일단 평소에는 좀 바쁘셔서 평일에는 공부를 못 봐주고 계시고 주말에만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일단 고민만 들어봤을 때에도 정말 멋진 아빠구나. 그쵸? 네, 이런 네. 생각을 들었습니다. 공부를 꾸준히 봐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어요. 주말에만 공부를 봐주실 수 있다 보니까 피드백이 매일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다학에서 항상 얘기한 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매일같이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는데 그거 딱 걸리네요, 벌써. 아, 네, 훌륭하십니다. 네. 초등학교 2학년에게는 주말만 지도하는 수학 공부보다는 이렇게 매일매일 함께하는 공부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좀 학습을 습관화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아이들은 호흡이 길지 않아요. 피드백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몰랐는지를 까먹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을 좀 길러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일에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퇴근 후에 그냥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틀린 문제를 한번 봐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연인 사이에도 뭐가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면 고쳐주는데 이게 뭐예요? 2년 전에 잘못한 거를 막 네. 이제 와서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해야 돼요. 아, 요즘 뭐 연애가 잘 안 풀려요? 어? 피드백 발음 안 좋아서. 아니, 나름 연애에 대한 고찰을 좀 한 것 같은데 혼자. 그래요. 우리 석현이네 집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버님의 고민은 지금 현재는 사교육을 하나도 안 하고 아빠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되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학년 때는 지금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공부해 주시면 일단 정서적인 안정 효과가 그렇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학원을 안 가고 집에서만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저학년 때는 일단 수학을 좋아하는 마음 이런 부분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학년일 때는 놀이 수학 위주의 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죠. 4학년으로 넘어가고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아마 직접 지도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아이 스스로 학교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또 예습 복습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학습에 도움을 주시고자 한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어려워하는지 그 영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파악하셔서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를 골라주거나 뭐 이런 네.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으면 결국은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거든요. 고학년이 되면 석현이와 충분히 대화를 하시면서 석현이에게 맞는 공부법을 제시해 주시는 네. 그런 아빠의 역할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초등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습 내용,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학습 습관과 계획표 지키는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 시기라는 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5개념을 지도하면 아이가 그대로 흡수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강을 좀 집에서 먼저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는지 그런 걸 좀 잠깐이라도 좀 공부하신 후에 지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네. 뭐 그런 시간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의 뭐 학습 진행 속도나 아이의 이해도 그리고 집중력 등이 또 이제 지도하는 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르치다가 또 이게 우리가 욱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또 그분이 하는 오시죠, 항상. 예, 그런 네.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아빠가 사실 고학년 때까지는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학습 습관을 또 잘 잡아주시면 그 후로는 혼자 학습을 하고 또 아빠나 부모님들은 이렇게 격려만 하는 상황이 또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석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또 아빠 지도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현재는 주말에 다른 사교육 없이 아빠와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주중의 생활 모습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이제 석현이네 집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
때마침 누군가가 집으로 들어오는데요. 왔어. 아유, 귀여워. 바로 웃네요, 활짝. 아주 순하고 착해 보이는 그렇죠? 네. 동생과 사이좋게 나란히 앉아 간식을 먹는 모습이 참 귀엽죠. 그런데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조금 급하게 먹는 것 같아 보이는데 다 웃고 있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남매가 이런 거 있나요? 아니 원래 신혼부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오. 동생과 함께 블록을 조립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오빠들이 또 못 만지기도 하는데 잘 잘 데리고 놀아서 이쁘네요. 예. 어울리는 게 참 보기 좋아요. 어우, 집중하는 이 똘망똘망한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도가 상당히 높죠. 네. 그렇죠. 이 레고에 이렇게 열심히 놀다 보면 창의성과 논리력을 기를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갖고 놀았던 블록도 깨끗하게 치웠겠다. 무얼 하나 궁금해지는데요. 저 때는 갑자기 또 어딜 가는 거죠? 동생은 잘 놀다가도 오빠 가면 바로 또 따라다니고. 당연하죠. 그렇죠. 석현이 손에 든 저건 무엇일까요? 아, 종이. 색종이 가지고 와서 노나 봐요. 레고부터 색종이 접기까지 정말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네요. 많이 하네요. 되게 처음엔 자기 취향대로 좀 하다가 네. 이번에 또 동생을 위해서 좀 준비한 것 같아요, 이거는. 조용히 노는 편이네요. 아니, 저는 굉장히 집중이- 익숙해요. 네. 저희 집 애들도 저러고 노니까. 어. 색종이 접기를 멈추고 이번에는 책을 읽기 시작하는 석현이. 스스로 찾아서 읽을 정도면 독서도 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오, 너무 얌전하네요. 책 읽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렇죠. 아주 초집중하고 있어요. 네. 네, 석현이가 좋아하는 책들은 학교 도서관이나 집 앞에 있는 도서관에서 좀 잘 빌려오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루에 보통 한 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책을 많이 권이요. 보네요. 정말요. 근데 일단은 집중력이 참 좋다는 게 지금까지 봤던 모습 중에는 좀 공통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아이답지 않게 한 가지를 할 때 정말 그것에만 몰입을 굉장히 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카메라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힐끔힐끔하게 되는 게 당연한데도 카메라에 의식조차 하지 않고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저 나이 때는 보이기 힘든 집중력입니다. 이 집중력을 좀 잘 키워주면 엄청난 학습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안정적인 네. 어린이로 보입니다. 엄마, 나 춤이 조금 가야 돼? 알겠어. 그럼 30분만 딱 보고 니거 공부할 거 해. 알았어. TV 보면 안 돼? 하고 물어보고 겨우 30분을 허락을 받고 보다니. 아,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석현이는 TV도 정말 집중해서 봅니다. 30분 지났다. 이제 공부해야지. 재밌고. 우와, 설마. 약속된 시간만큼 딱 하네요. 30분 또 지났다고. 놀라운 약간 거. 예. 또 오버한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아, 이거 설정 아닙니다. 같은데요? 예. 네, 석현이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정말 FM처럼 잘 따라와 주는 편이에요. 이게 실제 얼마나 모습이네요. 좋으세요. 와. 아버님이 약간 좀 공학자이셔가지고 AI를 벌써 이미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석현이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평일 30분 동안 아빠가 공부할 거리를 주시고요. 그걸 다 모아서 주말에 한 번에 이제 몰아서 하고 있다고 해요, 피드백을. 저학년 주중 30분 공부는 저는 적당하다고 네. 봅니다. 예, 오히려요? 집중을 해서 사실 잘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은 건 하루 계획 안에 그 책 읽는 시간이 특별히 없는데도 책 읽는 습관이 좋았던 것과 또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 네. 시간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죠. 자유 시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공부방으로 들어오는 석현이. 과연 수학 공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풀 때도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는데요. 한 문제 한 문제 차분히 풀어나갑니다. 앉아 있는 자세도 그쵸. 집중력이 딱 네. 만들어지는 자세예요. 시끌시끌합니다. 이제. 네, 밖에서 이제 역시 노는 여지없이 소리가. 우리의 기대를 또 무너뜨리고. 방문도 열려 있고요. 아. 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장 잘 찍었어? 어머, 우리가 잘 찍는 거야?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것 같아요. 보이고 네. 있죠. 공부할 땐 좀 문 좀 닫아주시면 좋겠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궁금할 텐데도 여전히 집중 모드. 지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루에 30분만 공부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 게 석현이의 30분은 다른 친구들의 2시간에 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이쁘게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금. 동생이랑 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고 집중해서 해요. 아유, 세상에. 참고 집중을 해요. 아, 너 귀엽다. 책임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뭔가 딱 하기로 했으면 딱 해야 되고 이게 있어요. 석현이는 현재 집에서 연산 문제집과 개념 문제집을 하루에 각각 딱 한 장씩만 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많은 양과 적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씩 풀게 되면서 아이가 습관을 가지고 부모가 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학습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정말 훌륭한 방법이죠. 네,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저학년에게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저렇게 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네.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책임감과 자기주도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주말에 몰아서 피드백을 하다 보니 주중에는 엄마나 아빠의 피드백 없이 공부가 끝나지만 누구보다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석현이. 이런 석현이에게 수학은 어떤 과목일까요? 막 머리랑 뜨면서 풀어야 되니까 놀고 싶은데 머리로 뜨면서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재미가 없어요. 역시 반전이에요. 그쵸? 이럴 수가. 아니, 너무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역시 수학을 좀 즐겨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머리도 써야 돼서 싫다잖아요, 지금.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정말 반전.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마치 그거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재미없어요. 열심히 해놓고. 류현진 선수가 야구 맞아, 맞아. 재미없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사실 근데 놀고 싶은데 자제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드디어 어린아이다운 말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해서 왠지 반갑기도 하면서도 석현이가 수학에 대해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네. 앞서서 저학년 때는 흥미를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었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학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푸는 게 다였습니다. 아직 저학년인데 매일 저렇게 혼자서 방문도 열려 있고 하는 상황에서도 네.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문제만 풀다 보면은 당연히 지겨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학이 재미없다 이런 인식이 더 빠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재미없다고 말까지 했어요. 지금 저는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학습 방법을 빨리 바꿔줘서 아이가 조금 더 재밌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아이가 지금 석현이의 경우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점을 정말 많이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학습법만 재밌게 바꿔주시면 이 집중력을 활용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주말에 아빠가 공부를 하더라도 주중엔 그래도 엄마가 좀 피드백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맞아요. 피드백 없이 끝난 건가요? 네,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주말에 아빠랑 하는 시간 말고는요, 엄마가 딱히 관여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래요. 사실 문제를 푼 후에 그날 채점하고 틀린 것을 다시 풀지 않는다는 건 공부를 하다 만 것과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네. 몰아서 하면 언제 내가 무엇을 왜 틀렸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저학년은 특히 더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세한 피드백은 주말에 아빠랑 하더라도 매일 채점하고 석현이가 틀린 것을 다시 풀어보는 정도는 엄마와 함께 매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니 아버님이 또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석현이의 그 기억력 강화 훈련. 7일 전에 풀었던 거 기억하지? 이거 하려고.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도 그럼요,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래도 저학년이다 보니까 그게 기억이 오래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빠가 퇴근 후에 짬을 내셔서 아니면 좀 아빠가 퇴근 후에 짬을 내셔서 매일 딱 20분 정도만 피드백을 해주시면 오히려 주말에는 부담이 더 없어지니까 더욱 그렇죠. 좋겠죠.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잘 상의해서 누가 주중에 피드백을 해주면 될지 결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좀 재밌게 뭐 차라리 그냥 뭐 게임 같은 걸 통해서 해도 되잖아요. 네네.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던가 사다리 타기, 네. 팔씨름, 뭐 닭싸움. 여기서 재밌게가 엄마 아빠가 엄마 재밌게. 아빠가 재밌게? 누가 진 사람이 피드백 해주기로 해가지고 좀 하면은 어떤 체육 활동도 하고 좋잖아요, 온 가족이. 예. 네. 일단 집중력도 좋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 자체는 참 수학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반전의 모습으로 또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이 뭔지 저는 궁금해요. 정말로 수학이 어려워서 아니면 재미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서적인 생각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빠가 그 초반에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네. 그런 생각으로 교육하신 덕분에 학습 습관은 평균 이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 신중한 학습자 유형이에요. 신중한 학습자 유형의 특징은 책임감이 강해서 일탈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아주 모범생답게 규칙을 잘 지키는 거죠. 그렇군요. 또 강점진으로 봤을 때도 좀 도형이나 구체물의 조립에 재능이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이런 학생들은 수학적 사고력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조절 능력이나 학습 기술 영역이 좀 다소 낮은 편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조절도 그러게요.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러면 사실 생각보다 학습 효과는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조절 영역을 보시면 좀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자율성이나 학습 동기가 동기도, 네. 많이 떨어집니다. 규칙을 잘 지키는 학생이긴 하지만 지금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본인이 스스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약속은 지키고 있지만 네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본인의 고민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대화를 하셔서 석현이의 의사를 학습하는 곳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이 자율성이 다시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학습 습관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노력을 함께 하신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시간 관리, 집중력, 독서 능력 모두 좀 건강한 학습 습관이 형성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대화로 학습 동기, 자율성 이 부분만 좀 회복된다면 학습 결과도 잘 나올 수 있는 학생입니다. 자, 다음으로 학습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습 기술 능력 역시 이제 평균 이상이기는 하지만 마음 먹고 학습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배운 것을 응용하는 그 학습 응용 능력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 학습 응용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산을 배웠다. 그럼 이 연산을 서술형 문제에 적용하거나 다른 문제로 숫자를 바꾸거나 하면 다소 그 적용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그래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공부가 재밌다는 생각으로 학습 동기를 높여주고 또 자율성을 높여준다면 학습에 일단 흥미가 생기겠죠. 그러면 더 하고 싶어질 것이고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응용 능력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방 회복될 수 있거든요. 석현이의 어떤 그런 학습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학습법을 오늘 수다학에서 잘 캐치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검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학습 습관은 좀 잘 잡혀 있습니다. 정서도 안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자율성과 학습 동기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저는 아빠랑 공부하는 그 모습이 어떤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공부를 하길래 이런 결과가 난지 더 궁금해집니다. 아빠와 주말에 또 공부하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며칠 후 주말에 다시 석현이네를 찾아간 제작진. 석현아, 다 했어? 아빠랑 같이 일단 좀 맞춰보자 이거지. 이렇게 또 주말에 시간을 내주셨어요, 아버님. 몰아서 하려니 좀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푸는 거야? 석현이 옆에 딱 붙어 앉아 주중에 푼 문제집을 확인하곤 채점을 시작하는 아빠. 문제 하나마다 풀이 과정과 답을 정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 같죠? 저 동그라미 치시면서 아버님이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석현아, 이 10번 문제는 달력을 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 달력이라는 문제가 있었어. 네가 이거를 알아야 돼. 보면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지 얘가. 31을 하고 있는 부분은 주먹 쥐어봐 이렇게. 주먹 쥐면 볼록 튀어나오는 이 부분이 1, 3, 5, 7. 저 어렸을 때 저 방법을 저희 아버지가 네. 너만 알고 있는 너한테만 있는 비밀이야 이러면서 설명해 줬었어요. 진짜요? 8. 근데 지도를 참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예. 찬찬히. 정말 자상하시게. 네. 2개월이야. 그치? 석현이 생일날이 몇 월 달이야? 11월 11월 달은 며칠까지가 마지막 날이야? 30일 그렇지. 2월 달에 28일인 거 진짜 잘 가르치시는 것 2월 같아요. 달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질문을 요거를 유도하시는 이해하고 것도 아주 있으면은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지? 이게 맞나? 뭐 이런 거를 다 아이가 저희가 맨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맞아요. 가르쳐드리는 네. 방법이잖아요. 거의 뭐 만점이시네요. 그렇죠. 가리키는 그 모습이. 거의 전문가스러우시죠. 네. 맞네? 그럼 얘는 동그라미 맞네. 2월 달하고 4월 달은 날수가 같아?
아니 2월 달은 며칠까지 있어? 28일 그렇지. 4월 달은 그럼 며칠까지 있을까? 30일 그렇지. 잘했어. 맞췄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딱 보니까 네. 또 어디 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아버님일 수가 없어. 아니 근데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네. 자식이 자녀를 가르칠 때는 또 저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렇게 차분하게 천천히 다정하게 지도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안정적이시거든요.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에게 귀에 쏙쏙쏙 들어올 거예요. 설명이. 그리고 석현이한테 좀 질문을 하시면서 아이의 답을 스스로 이렇게 끌어낼 수 있게 유도를 맞아요. 해주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직접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아이가 일단은 초등학교 2학년 이제 2학기 말을 접어들게 되니까 수업을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고민했던 게 과연 우리 아이가 이걸 풀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 아이의 어떤 문제점,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가르쳐 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많은 부분에 이제 아이의 학습을 지도하게 됐고요. 아이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오히려 아이가 어떤 부분을 궁금해할지를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지도 방법이나 마인드 예, 모두 칭찬드리고 싶어요. 석현아, 이제 달력을 가지고선 네가 수를 이해하는 거는 오늘 다 한 것 같아. 이해한 것 같아. 일단은 그거는 마무리를 하고 오늘 연산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볼까? 자, 아니, 아버님, 연산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종이를 꺼내시는 거죠? 우와, 이게 뭐죠? 아버님이 문제를 내신 건가요 혹시? 오답을 모아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와, 정말 제대로 된 피드백이거든요. 최종 정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이신 것 그런 같은데. 거예요? 보통 정성이 아니고서 그렇죠. 못합니다. 예. 아버님이 교육 방식으로 무슨 뭐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뭐 다 실험해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오답 노트는 사실 초등 저학년에는 그렇게 썩 어울린다고 네.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아빠의 저는 왜 혼자 이렇게 살짝 소름 막 이러고 아니 내가 틀린 걸 그냥 넘어가도 좋을 텐데 저거를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네, 아빠의 열정은 정말 높이 살 만한데 네. 오답 노트가 필요한 시기인가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이가 푸는 문제집에 대한 정답을 맞춰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같이 보면서 파악하고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같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틀리는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항상 아이가 틀리는 부분의 연관성을 반복 학습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자신한테는 가장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정리를 제가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TV 보면서 아마 그 엄마들이 네. 그 남편분들 여보 잠깐 일로 좀 와봐. 봐봐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똑바로 좀 하자 하면서 막 서로 싸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엄마들은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애들은 보면서 와 우리 아빠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아빠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죠. 하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네요. 연산은 이렇게 오답 노트로 무리하게 반복 학습을 하기보다는 그러게요. 예. 왜 어려워하는지 사실은 그 원리가 같은 문제를 수도 없이 풀게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오답 노트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보다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원리 이해를 알려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연산이야말로 개념이 완벽히 이해되면 틀릴 일이 거의 없는 영역이거든요. 아이가 좋아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준비한 연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는 석현이. 뭐야? 왜 답이? 지우고 똑바로. 항상 문제는 옆에다가 깔끔하게 풀고. 아버님 조금 푸는 목소리가 부분에 바뀌시는 대해서는 것 같은데. 그 뭔가 답을 약간 보고 엄격해진 명확하게 기분이 해야 드네요. 돼요. 그러게요. 는 짝대기 거야지. 왜 그래? 아니 됐어. 그건 됐어. 위에다 굽면 돼. 집중해야지. 왜 그래? 지금 는을 여기다 굽으면 어떡해? 그럼 계산. 그리고 연산 더하기야 빼기야? 왜 없어? 어디 갔어? 아하. 왜 그래? 얘 문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집중 안 하면 어떡해? 연필 세게 잡지 마.
아이라서 사실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혼내시면 아마 아이가 더 주눅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런 부분은 약간 좀 유연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아마 아버님께서는 습관을 좀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걸 텐데 너무 엄격하면 수학에 대한 호감이라든지 뭐 아빠와의 공부에 대한 호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말만 되면 막 팔이 떨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빠 만난다. 아이고. 네. 저는 아빠를 좀 이해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다정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어렵다고 아빠도 생각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근데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연산은 너무 당연한 건데 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감정이 점점 올라오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시는 것이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을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도 이해해야 되고 지적에 맞춰서 태도를 바꿔야 되니까 네.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아빠가 아이를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좋죠.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아빠도 아이를 가르치면서 한계가 느껴질 테고 서로 큰 소리가 날 텐데 그 사이에서 아빠와 아이가 멀어질까 봐 저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아니 어머님이 지금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될까가 아니라 지금은 살짝 걱정이 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랑 계속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원 같은 데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원 같은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반전이 또 나왔어요. 어떡해. 학원에서 아빠처럼 크게 소리 안 치고 잘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좀 짠한 반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학원 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저렇게 얘기를 근데 하면. 이게 아마 평소에 좀 엄격하게 네. 지도하셨나 봐요. 근데 이 얘기 듣고 아빠가 더 막 화내시면 어떡하죠? 그러게요. 석현이가 지금 어렵게 본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요. 석현이가 이렇게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시작한 일인데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집에서 아빠표 수학으로 공부하는 석현이. 집중력도 좋고 열심히 하지만 아빠와의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 보이고 아빠 또한 지금처럼 학습을 시키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석현이와 아빠를 위해 수다 도와주세요. 네, 주말마다 아빠와 함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석현이를 만나봤습니다. 아버님이 개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차분차분 다정다감하게 가르치셨는데 연산이 등장을 하니까 갑자기 바뀌셔가지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에 우리 석현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말이 어떻게 보면 아빠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원에 가면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잘하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빠가 큰 소리 내는 게 좀 싫었었나 봐요, 그동안. 석현이를 위해서도 마음이 좀 아프고 혹시나 상처받지 않으실까 아버님 아빠도 위해서 그렇죠. 좀 걱정이 되는데 네. 사실 앞서서 석현이가 저희가 반전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수학이 재밌지는 않아요라고 했던 그 부분의 원인이 놀랍게도 아빠와의 학습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아빠는 연산을 좀 반복해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산에 치우친 학습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반복 학습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시 개념 위주로 익히고 또 관련된 문제는 대표 유형만 조금씩 풀어서 다지는 형식이 돼야지 연산을 굳이 많이 반복해서만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연산이야말로 사실 개념만 제대로 알고 나면은 그 비슷한 문제들은 모두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능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직접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그 노력을 정말 시간 많이 들여서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노력을 이제는 좀 재미있는 창의력 문제 쪽이나 아니면 사고력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 훨씬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석현이가 훨씬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이거 하던 거 보면은 그래요. 석현이 대답도 맞아요. 굉장히 잘했잖아요. 사랑하다 보니까 또 애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과하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데 석현이 입장에서는 한 99.99% 잘했어요. 그래놓고 0.01%가 조금 부족하다가 그 부분에서 혼났거든요. 연필을 꽉 쥐는 것까지 혼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 기억에 남아서 아이는 오히려 주눅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학습 흥미랑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꼭 주의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아빠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김세희 선생님은 같은 아빠의 입장으로서 네. 더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짠했습니다. 예, 석현이 학습을 분석하고 단점을 보완해 주시는 건 매우 좋은데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아이의 뭐 학습 자세를 고쳐주려면 그것만 하시든가, 뭐 연산 문제에서 놓치는 부분을 가르치려면 연산만 놓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근데 이것저것 지적하다 보면 아이는 아이대로 주눅 들어서 실수하고 또 경직되고, 맞아요. 그러면 아빠의 지적 강도는 점점 세지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네. 자상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일관성 없는 모습에서 아직 어린 석현이가 이 아빠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또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저도 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가장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약에 언성이 높아진다면 지도 방법을 정말 바꾸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전문가 수준으로 정말 참 차분하게 지도를 잘 해주셨던 모습에서 갑자기 또 이제 연산에서 단호해진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교육을 잘 해 오셨으니까 성적은 어느 정도 좀 나오는지 실력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잘 풀었습니다. 점수가 물론 기대치에 못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문제를 몰라서 틀렸다기보다 문제 읽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를 읽는 데서. 그래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 아빠가 노력하신 만큼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네. 합니다. 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연산 실력은 뛰어나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굳이 틀린 것을 계속 풀어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죠. 영상 속 그 틀린 문제들은 아마도 정말 몰라서 틀렸다기보다 오히려 좀 너무 많이 풀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다 보니까 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석현이 수학 실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7번 같은 문제는 이제 변과 꼭지점의 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5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문제는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이런 점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또 긴 문장지의 문제를 좀 놓쳤습니다. 특히 20번 같은 경우 문장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좀 분석적 사고력이 필요한 좀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못 풀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어떤 수학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예, 사실 안 풀고 지나가도 될 만한 수준의 높은 문제입니다. 이제 테스트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간이 또 조금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연산 비중보다는 사실은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공부의 비중을 옮기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석현이 얘기대로 큰 소리 안 듣고 그냥 가서 잘한다라고 잘하라고 얘기해주는 학원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효과를 보고 있는 아빠와의 공부 조금만 더 개선해서 그냥 아빠와의 공부를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아버님께서 설명 잘해주시던 부분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조금만 고치실 수 있다면 지금처럼 계속 지도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죠. 네. 근데 또 하지만 하시다 보면 분명히 이게 또 내 자식이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지도를 멈추셔야 됩니다. 네. 반복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학원에 가고 싶다는 석현이의 말을 현재는 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석현이가 원하는 대로 수학 공부를 좀 해주면서 하게 하면서 재미있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찾게 되면 학습 동기도 쭉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 학원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건 절대로 안 되고요. 뭐 교구라든지 아니면 고체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놀이 수학 학원에 가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아직은 석현이가 저학년이에요. 2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념 설명은 아빠가 워낙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개념 설명은 아빠와 함께 하고 연산에 있어서만큼은 학습지 선생님께서 봐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문제집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것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재미있게 석현이가 보면은 종이도 접고 또 레고도 만들고 그런 이런 활동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네, 손으로 만드는 활동 좋아하니까 교구를 갖고 수학 공부를 하면 훨씬 더 좀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까 그 학원 뭐 선생님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중요하죠. 선생님하고 어머니가 좀 면담을 하실 때는 그 선생님 수학 실력보다도 목소리 크기 석현이가 큰 목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에 네. 아주 상냥한 말투 그런 선생님을 골라주시면 아주 완벽한 하모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네네. 진짜. 그럼요. 일단 저는 안 되겠네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 나도 안 돼. 나도 안 돼. 예, 선생님께서 주중 피드백을 해주시는 걸로 방식을 바꿔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시간이 남겠죠.
이때 창의력과 사고력을 올릴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앞서 제가 창의력, 사고력 학습의 비중을 높이라고 말했는데 그 문제집 수를 늘리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 체험 교실이라든지 뭐 박물관에 가서 수학을 체험하고 혹은 아빠랑 보드 게임하고 네. 혹은 퍼즐 맞춰가면서 대화하고 이런 식의 학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고력, 창의력을 길러주는 뭐 동영상이라든지 혹은 뭐 영화를 함께 본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석현이의 어떤 생각하는 힘 그리고 수학 실력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하고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방식으로 좀 지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이렇게 드물게 보이는 아빠의 어떤 수학 지도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네, 그럼요. 저도 3학년 아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에서 정말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말에 어떤 문제집에 국한된 학습을 어떤 놀이 수학으로 바꾼다면 훨씬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멋진 네. 아빠가 되려면은 놀 땐 놀고 그럼요. 또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님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아버님의 열정이 아이한테 뭐 부담이 되지 않도록만 조금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님과 그리고 또 어머님을 위한 조언을 이쯤에서 저희가 또 한번 해드리죠. 아이들의 그 수학 실력은 비슷해도 수학을 어렵다고 짜증을 내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요. 네. 또 어떤 친구는 뭐 수학 재밌네. 만만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저학년일 때는 차이가 안 나타나는데 학년이 올라가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나죠. 석현이가 수학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고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아주 많이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게 석현이로 하여금 수학을 재미있게 대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길러주거든요. 네. 물론 지금까지의 아빠의 노력으로 석현이가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것은 정말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아빠가 고학년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셨잖아요. 사실은 고학년에 올라갔을 때 고민을 하세요. 그 고민은.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고학년의 고민을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 하시는 건 너무 아빠로서도 좀 힘들고 네. 아이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엄마 아빠가 같이 학습에 참여하시고 서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좀 학습 부분을 조율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지금 정서적인 안정을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수학을 즐기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아빠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고학년이 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습관을 잘 만들어주시고 지금처럼 네. 그리고 정서 안정을 잘 시켜줘야 된다. 이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나중에는 좀 아이를 가르쳐주는 잘 공부를 잘 지도할 수 있는 네. 그런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오늘 왜 갑자기 웃으세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왜 눈물을 네, 아니, 흘리려고 그러세요? 아유, 그런 꿈을 갖고 있었구나, 갖고 우리 있었죠. 리씨가. 그럼요. 근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아내들 분에게 좀 양보하는 게 낫다. 네. 대신에 저는 아이가 좀 공부를 잘 할 수 있게끔 늘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게끔 좀 아빠로서 역할도 좋죠. 도와주고 그게 최고의 아빠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좀 잘하게끔 자꾸 칭찬도 많이 해주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애들, 아마 네. 아버님도 오늘 좀 충분히 선생님들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마 좀 방향을 좀 많이 바꾸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많은 아빠들이요. 자녀들의 교육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엄마들보다 오히려 욕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간을 내서 아이를 직접 교육하는 아빠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석현이 아버님은 너무나 좋은 일을 하셨고요. 아주 잘해 오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석현이하고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보다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주말에 수학 공부를 혹시나 하셨다면 플러스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아빠와 석현이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질 겁니다. 네,
네, 내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수다학에서는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는데요. 좋은 솔루션 주신 세 분 선생님, 그리고 이리 씨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주에도 또 풍성한 수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수학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다학 덕분에 아들과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수다학 감사합니다.